트럼프는 협상 전문가입니다.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트럼프의 세부 정책 혹은 방향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트럼프를 뽑은 건 미국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고 내려가든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미국인은 미국인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또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겠죠. 얼굴만 바뀌고 미국이 가는 길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국인들과 과거의 미국인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죠. 고향에서 똑같은 종교적 탄압, 경제적 곤궁에 빠졌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대서양을 건너는 모험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힘들어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죠. 산업혁명 이전이었습니다. 농경사회는 땅을 소유하고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연환경 속에서 작년에도 심었던 씨앗을 올해도 뿌립니다.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익숙한 땅을 등지고 신대륙으로 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도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제조업이 주요 경제 수단인 산업사회는 농경사회와 어떻게 다를까요? 공장주 입장에서는 농업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의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지만 원래 미국 진출을 계획했던 기업이라면 모를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Nothing to lose 였던 초기 미국 이주민보다 더 어려운 선택일 수 있죠. 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변화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기득권이 되고 나면 변화는 싫어집니다. 반면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옮기면 그만입니다. 농업사회에 비해 훨씬 자유롭죠. 물론 옮겨야 할 이유가 있느냐 또 옮길 곳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일본의 경우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안정적인 생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는 제도들을 시행하게 되죠. 임금을 회기라 한다든가 정년을 보장한다든가 근로정신을 불어넣는 방식으로요. 그 결과 미국보다 높았던 이직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높은 임금은 제조업 경쟁을 낮췄죠. 결국 일자리는 해외로 나갔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적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해외로 이전하지 않은 공장은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로봇과 자동화는 필수가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듯이요. 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농사를 짓는 것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직업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도는 훨씬 높습니다. 환경은 인간의 생활 방식뿐 아니라 생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농경사회가 산업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구조가 견고합니다. 근대적 개념의 민주주의도 산업혁명으로 탄력을 받았다 볼 수 있죠. 현재 미국은 서비스업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마트를 여는 일은 공장에 비해 적은 자본을 요구합니다. 이동의 자유가 높아진 거죠. 인터넷의 힘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죠. 홈페이지 구축은 훨씬 더 저자본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은 제조업에서 일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유도를 누립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세상입니다. 이들에게 변화는 일상입니다. 아니, 자극을 즐기죠. 자극은 창의성을 높입니다.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줍니다. 즉 임금을 높이고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거죠.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해온 이들에게 땅은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물론 인디안에게 뺏은 땅이었습니다만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쉽지는 않지만 무한한 기회가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그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증기기관은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20세기를 여는 수많은 실용적인 발명품들은 미국에서 탄생하게 되죠.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도 미국인들의 창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정점은 미국이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회의 땅이란 이미지는 더 많은 도전적 마인드로 무장한 인재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들 중 혹은 그들 자녀들 중에는 천재성을 갖춘 인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혁명, IT 혁명을 이루어내죠. 최강의 미국을 완성해 갑니다. 현재의 미국을 살펴볼까요? 미국에 가보신 분이라면 하나의 나라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동부와 서부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부터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가 캘리포니아부터 활성화된 것도 두 지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겁니다. 정통 금융산업으로 불을 쌓은 동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기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능력만 갖춘다면 기회가 넘치는 환경은 맞습니다. 서부에서는 차고에서 IT 기업을 시작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새로운 벤처 기업들이 태어나는 곳이죠. 인구의 피라미드를 생각해보면 성장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혹시 미국 중부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밭, 밀밭입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은 내일입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은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누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누가 과거를 그리워하며 투표를 했을까요? 누가 마가를 지지할까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변화를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일까요? 변화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일까요? 변화가 싫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계 도처에서 몰려와 미국인이 된 이들의 후손의 도전 정신은 어떤 상태일까요? 최소한 투표로 보여지는 모습은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보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 보입니다. 마가는 어게인입니다. 트럼프는 명분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민도 억제하려 하죠.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진 이들은 계속 미국을 향할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들에게 기회를 줄 곳을 찾아 나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류 역사는 흥망성쇠의 반복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입니다. 내부에서 이미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21세기 미국인, 17, 18세기의 미국인과는 달라 보입니다. 아테네의 전성기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정도에 불과하다 합니다. 시민권을 나눠주는데 굉장히 박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천년 제국을 이어간 배경에는 세피를 지속적으로 수혈해 나가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당연히 먼저 시민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이들은 거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전통을 지키려는 이들이 있었기에 로마는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으로 유일하게 1000년을 이어갑니다. 현재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아니, 현재 미국인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럼 미국을 대신할 만한 힘은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을까요? 중국이요? 다음 편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